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이제는 상승했으면 하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 보입니다.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인 마음인데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6,7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에 이더리움은 0.85% 상승한 1,800달러대, 6위의 XRP는 2.64% 상승한 0.4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에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2%, 1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볼까요?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 XRP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팔았죠. 이제 하락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 환율의 경우는 전날 대비 1.05% 상승한 1,344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적으로 매크로 경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미국 은행발 위기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중순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달 들어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당시에 급등의 배경으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내 긴축에서 완화로 피벗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당시에 미 투자 전문지 이제 베런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겨울이 끝났다라면서 추가 랠리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하였죠. 이와 더불어서 미 실리콘밸리 뱅크, 이 은행 SVB가 파산 등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라는 관측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지역은행인 팩웨스트, 뱅코프가 파산한다라는 소문이 도는 등 이 은행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비트코인 급등엔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번 팩웨스트 뱅코프 위기가 앞선 SVB 사태와는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사진으로 보시듯이 이 팩웨스트 뱅코프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월 첫째 주 예금이 9.5% 감소했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용 유동성이 150억 달러에 달해 인출된 자금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 금리의 경우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 인하 시기는 이르면 9월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고는 있다지만 이미 상당히 오른 물가에서 5% 안팎씩 또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측면에서 인하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새로운 여성 CEO를 고용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사회 의장과 동시에 CTO 즉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덕분에 테슬라 주가는 2.1% 상승했죠. 반면 전체적인 코인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고 이 도지코인도 3%에 근접한 수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가 말한 대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강화했을지 몰라도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트위터 로고를 시바견으로 바꾸면서 도지코인이 폭등했던 수준의 이벤트적인 변화가 더 기억에 남는데요. 다만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코인 경제 생태계는 여전히 트위터 내에서도 오리무중이라 아쉽죠.
이 비트코인은 27,000달러가 깨지면서 이제는 25,000달러를 테스트하는 상황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일봉을 볼 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을 보고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추세가 깨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점차 바이에서 홀드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2024년 반감기 이후 상승 추세는 거의 믿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단기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인가는 저마다 입장이 다른데요. 익명의 분석가 인베스트 앤서즈는 비트코인이 2024년 6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를 2024년 4월에서 5월경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반감기 이후 1에서 2개월 뒤에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죠. 물론 이후 한다기보다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완만한 상승에 이어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 새로운 불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점을 기다리며 투자자들 모두가 인내하고 있죠. 이 불장이 와야만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이 신규 유입은 장상승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이제 한편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팜 루카스가 이더리움의 사용과 채택, 지배력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더리움 가격은 대단히 저평가됐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더리움의 가격은 18,000이 아니죠. 1,800달러 밑돌면서 이 상방이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반대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사이클상 그런 타이밍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견이죠. 이더리움의 경우 한때 이제 신고점 590만 원에 달했었고 10K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함께 홀딩하면 불장에서 상승을 견인하고 하락을 해칭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인의 연일 하락하는 가격 속에서도 고래들은 이 페페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룩 온체인에 따르면 페페코인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고래 주소 세계에서 사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BRC20 토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밈코인이라서가 아니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면서 비트코인 자체의 신뢰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인데 현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밈코인의 사이드 이펙트를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보급을 가속화시키고 채굴자들의 줄어드는 채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대중들은 아직 비트코인의 문제를 이해해 줄 만큼 이해가 깊지 못한 편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2021년에는 선구자였다가 2022년에는 욕을 뒤지게 먹고 2023년에는 욕을 먹을지 말지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 CEO, 현재는 의장직을 맡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에게서 오랜만에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지난 4월 이 비트코인을 1045개 추가 매입을 함으로써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려 40억 달러, 하나 5조 원이 넘고 있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죠. 이제 개수로 치면 무려 14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나 오르나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함으로써 단기 홀더들에게는 욕을 먹어도 기관 투자자들과 장기 이제 중장기 홀더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스마트 머니가 비트코인으로 확실히 몰리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마이클 세일러 스마트 머니 비트코인에 몰려들고 있다. 미은행 위기 여파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공동 창업자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 은행의 붕괴 및 화폐 가치 붕괴로 스마트 머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도 따라 잃게 된다. 이 법정 화폐 시스템은
확실히 몰락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도 법정화폐는 무너져가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서유럽에서도 비슷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는 금,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 성격의 화폐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기타 상품 화폐보다 빠른 속도, 유지 비용, 대체 가능성, 낮은 수수료 등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며 글로벌 유동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현상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아직 멀은 상태이죠. 이러한 상태가 오히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어제이죠.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 연준의 페드 나우가 이 블록체인과 통합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크립토 마켓에 전반적인 충격이 오게 되었죠.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죠. 이제 페드 나우가 나올 시에 이 비트코인의 역할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어 가격 하락에 한 몫을 하였는데 이에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CBDC에 대하여 오프라인 기능에 결함이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주목 CBDC 오프라인 기능 개인정보 보호에 빈틈이 많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오프라인 결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BIS는 CBDC가 오프라인 결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하며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는 가운데 위조와 사기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술 업체인 하이페리온과 공동 진행했고 CBDC의 탄력성, 접근성 및 기타 오프라인 기능을 중심으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백서에서는 CBDC 오프라인 결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전송 프로토콜이 설계상 개인 정보 보호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결제 자체가 실명으로 이뤄진다라는 것인데 또 상대 사용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사기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오프라인 CBDC 결제 시 수취인이 상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데 거래는 항상 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BIS는 지급인은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유효한지 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사칭 사기는 중앙은행이 고려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위험 영역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CBDC 및 페드나우와 관련하여서 자국의 법정화폐를 디지털화시키려는 일련의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중앙화와 탈중앙화라는 단순한 한 글자의 차이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CBDC 관련 기술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이 개발을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비교할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명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CBDC 하면 가장 발전되어 있다라고 보는 중국조차도 현재는 홍콩을 앞세워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탈달러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일각에서는 CBDC가 상용화된다면 비트코인 및 크립토 마켓에 크나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중인데요. 또한 CBDC가 글로벌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암호화폐가 현재 게르그로 불리우는 XRP로 준비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로 화폐를 전환한다는 것은 국경 간 송금 시 기존의 방법이 노후화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 암호화폐가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인데 글로벌적으로 혼란한 경제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영명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최근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BRC20 토큰들로 인해서 난리입니다. 이 비트코인 트랜잭션 처리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면서 이제는 만성적인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이제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전송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위기는 커졌죠. 이런 문제는 결국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 트래픽 증가로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졌기 때문인데 마치 과거 이더리움이 과도한 가스비로 인해 POW에서 POS로 전환된 것을 떠올릴 법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로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 같이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하드포크되어 나온 진영에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비트코인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비트코인 채굴자들 진영에서는 오히려 화색이 돌고 있는데요. 이 수수료가 급등하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얻는 비트코인보다 이 수수료로 얻는 비트코인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번 밈코인 사태가 오히려 향후 급감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에 대안이 된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참 예기치 못하고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어느 한쪽 지형에서는 손해를 끼치지만 어느 한쪽 진영에서는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크립토 마켓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수수료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채굴자들이 더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느려진 비트코인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거래소들은 이제 어떻게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거래 정보를 모아서 한 번에 보내 이 트랜잭션 처리에 효율을 더해주고 수수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기술인데요. 비트코인 본연의 전자화폐 기능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죠. 이제 사실 거래소들 간에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전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떤 거래소에서든 매수하고 얼마든지 다른 거래소로 직접 비트코인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비트코인 추가 수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결제가 실사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실이 그리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정말 전례 없던 기회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를 넘어서도 4만, 5만, 6만 8천 달러, 전고점인 6만 8천 달러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야 사람들은 그때 이제 포모가 와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천천히 그럴 때가 되면 이제 매도의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